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5% 시대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의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방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중요한 자료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장재철 박사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요. 4.8%를 장중에 상회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이상하게 국채금리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네, 생각보다 미 국채금리의 그 상승세가 좀 강하죠. 예. 강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25만 6천 개 늘어났는데요. 예.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한 10만 개 이상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업률 자체가 4.2%에서 4.1%로 반올림에서 4.1%입니다. 네. 4.0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만큼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 아니면 어쩌면 다시 재가속할 수 있다는, 특히 인플레이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이제 서베이하는 조사하는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예. 3.3%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0.5% 포인트 이상, 그리고 5년 인플레이션은 0.3% 이상 높아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또한 미국의 그 여러 아이비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어쩌면 못할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뭐 기존에 올해 3회 정도 인하할 거로 예상했던 것들을 다 2회로 줄이고, 그것도 올해 6월이나 돼야지만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를 보는 거고, 어찌됐건 장기금리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 30년 금리가 되겠는데, 연물. 근데 이게 또 6%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장기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후에 빚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더 올라가니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로 통하고요. 통상 10년물 국채금리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오른다는 건 주식시장에는 지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호재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이게 되죠. 그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통상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있는 가구나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경우에는 소비,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내수 아니면 경제 성장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가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미래에 벌을 수 있는 돈을 다 현재로 할인했을 때 이게 얼마냐, 이게 주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건지만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글로벌하게 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줄 수 있고요. 또한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강세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신흥시장 국가에는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 강세와 또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미 국채 금리
10년물의 5% 이상 아니면 뭐 30년물 금리의 6% 이상이 되는 이 의미는 이만큼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똑같이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보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박사님의 의견은 예, 어떠십니까? 지금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미국 주요 IB들의 보고서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인 곳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 IB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동결을 또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시장에 이제 그만큼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미국의 노동시장, 즉 취업자 수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인다.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더 떨어진다. 거기에 또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 뭐 기본적인 저의 시나리오나 미국에 대한 전망 그 자체는 뭐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가 지금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주는 독립기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데이터 디펜던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걸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의도치 않게 그런 게 나오면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예. 얘기는 사실 과거에는 통화 정책이 경제 전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쓸 만큼 경제 환경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 즉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트럼프 2.0에 따른 관세 및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 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어서 통화 정책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사실 우리 한국 증시가 그래도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국제금리 지속적으로 오르고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또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점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처음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슈 있잖아요. 네.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있고 올해 첫 결정인인 만큼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저거 생각할 게 굉장히 많네요. 인하, 동결, 뭐 반반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수 문제도 그렇고 환율 압박도 그렇고 고려할 점이 좀 산더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의 의견이 거의 이제 반반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 주신 내수 경기 부진, 경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또 후자로 말씀하신 환율 부담이다. 이러면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연준은 이번 달에 연방기금 금리,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연준이 동결하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미 간의 그 정책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내려오니까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그 심각한 내수 부진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GDP의 한 50%, 약 40%대 후반을 차지하는 소비에서의 그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사이클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 3월부터 계속 우리 하향 곡선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통화 정책의 시차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경우 저는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코앞입니다. 네. 20일인데 24시간 안에 발표할 행정명령 이거에 따라서 또 한국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매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그 네. 영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즉시 뭐 행정명령을 100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여태까지 대통령 캠페인 때 선거 기간 동안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뭐 취임 당일날 뭐 한 40개 이상을 바로 쏟아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러한 어떤 행정명령은 관세라든지 이민정책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대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특히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것인데 우리가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 한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한 557억 달러 정도 대미 무역 흑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가 약 한 517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보다 대미 무역 흑자가 더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교역 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특히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부분,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스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법. 네. 반도체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는데 결정은 났습니다. 뭐 당초 예상과 같거나 좀 작은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집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 무역 쪽 그리고 대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의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유리한 쪽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 미국의 생산 설비를 꾸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주장하고 있고 네. 그거에 반응하는 또 나라나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우리가 보면 두 가지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미 무역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미 투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미 수출로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상 압력에 있어서 이러한 대미 무역 흑자의 일부분은 대미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미 행정부에다가 설득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이 트럼프 2.0과 아니면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중국에 대한 압박, 특히 교역 부분에 대한 압박은 계속 크고 지속이 될 거로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투자를 늘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미중 그 무역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 주신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 배터리 기업 주목하시고요. 제가 앞서서 그 소개의 그 멘트에 CPI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발표되잖아요. 경제 지표 중요한 거 좀 몇 개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자체도 당초 예상보다 높거나 지난달보다 높게 전달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적인 스탠스를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2.7%였는데 2.9 아니면 3.0%까지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생산자 물가도 또한 지난 전달보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 금리를 이번 달에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도 나오는데요. 전달과 비슷한 전월 대비 0.7% 정도의 호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경제 강건화되는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지표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장재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이 경제 지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